오늘은 행정통합 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중심으로 조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 의원님, 사실 행정통합 논의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적기인 이유 뭐라고 설명하시겠는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우리 광주 전남의 그 발전 동력 확보 욕구 두 가지가 맞물리는 시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호남 발전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시고, 특히 이 전남 그 광주 통합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통합이 어떤 호남을 위한 지원 또 그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피력하시던데,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좀 통합하는 곳에 가장 큰 그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런 또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광주 전남의 그 통합을 또 요청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번 2월 안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4년 후에는 그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그 지점에 공감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사회가 총동원돼서 행정통합 논의에 올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강의원 부지사님, 네. 지금 지방정부, 민간 모두가 할 거 없이 행정통합에 정말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이죠. 네. 민간 협의체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서 이 추진협의체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고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을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우리가 분리 40년 만에 이제 다시 행정통합 그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민선 1기, 2기, 7기. 사실은 분도 10년 뒤부터 행정통합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상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 중심의 실무 추진기획단, 네네. 양쪽에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추진기획단.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 실무를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남과 광주의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례를 담을 것이냐, 그래서 주권자들의 의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래서 행정기구가 있고요. 그 위에 민관해서 이제 실무기구인데 그게 바로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입니다. 네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도민,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를 사실상 우리가 협의체 위에 추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네. 과거 같으면 공론화위원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범시켜서 절차상 보면은 이제 오늘 312개조에 대략 300개 특례를 담았거든요. 네네. 이거는 다 유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에 제출했고, 우리 박현택 의원님을 비롯해서 광주 전남 18분의 의원님들께 행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는 1월 중하순 중에 입법 발의하고, 네. 결론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월 말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제 안정적 수순으로 6월 3일 지방선거를 거쳐서 단일 수장을 뽑고 7월 1일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대부흥을 위한 대통합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네. 지난주에 강 시장님, 광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네.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그 특례 법안을 마련해서 넘기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는 이미 오늘자로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되나요? 네, 초안이니까요. 그 초안을 두고 이제 의원님들도 입법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걸 검토하고 또 추가로 행정에 또 요청하면 행정이 또 보완해서 계속해서 특별법 제정 그 직전까지라도 지금 이제 27개 시군구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면 그걸 또 추가로 반영하는 네. 최대한 이번 기회에 무리해서라도 많은 특례를 담아 가지고 이번 통합이 참 잘 됐다 하는
시도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2월 말 국회 통과가 목표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실상 좀 서두른다고 할까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방침이 신용한 네네. 위원장님, 행정통합을 먼저 하는 곳에 통큰 지원을 하겠다. 네. 이제 이런 게 알려지면서 사실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연 그 통큰 지원이 무엇인지 뭐 얘기가 한두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신다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12월 5일 날 그 타운홀 미팅에서 생존을 위한 어떤 마지막 필수적인 전략이다라고까지 절박성을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 꽉 쥐고 놓고 싶지 않은 게 본능일 텐데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완벽하게 미국의 뭐 비유하자면 주 정도의 어떤 권한을 가지는 것 이상의 그렇게 놓겠다. 이 아까 골든타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집권자들이 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놓겠다.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나주나 이렇게 보면은 혁신도시들 와서 지역의 어떤 산업 전후방 연관효과 미치고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때에 먼저 통합하는 곳에 더 파격적으로 좋은 쪽을 먼저 배정을 하겠다. 이런 이제 여러 특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게 이제 재정권, 네. 돈에 대한 거죠. 예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행정권, 각종 어떤 사람들 인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허가를 푸는 거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부지사님께서 스포를 할 수 없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스포가 이미 된 부분이 있어요. 네. 대전 충남에 보면 성일종 의원실에서 초안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한 270여 개 특례가 있는데 지역 간의 특징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할 수 있죠. 방향성이 비슷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파격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양도세 규모가 크잖아요. 이걸 걷어서 이제 그 중앙에 세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토론에 오기 전에 과연 어느 정도나 그걸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 줄까라고 해서 쭉 이제 해당 공무원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퍼센티지로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파격적으로 정말 놀랄 정도로 받아들여 주겠다. 그렇다고 보면 네. 지금 대전 충남보다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역전을 할 것 같단 말이죠. 시작은 대전 충남이 먼저 했지만 네. 그렇다고 보면 정말 1호로 가장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특혜들을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배합할 정도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여서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세와 지방세가 보통 7대3 정도다 말하는 그 7대3이 파격적으로 뭐 5대5 아니면 지방세가 더 많아지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퍼센티지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못하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것들을 준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아마 상당히 전향적으로 지역에서 만족할 정도의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스포는 언제쯤 밝혀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 대전 충남 거는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에너지로 바꾸고 뭐 바이오를 갖다가 AI나 모빌리티 이런 것들로 바꿔서 쭉 이렇게 대입해서 보시면 거의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월에 특별법이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 전에도 이제 지금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이 만든 안은 있습니다. 아, 네네. 있는데 이게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먼저 검토하시고 또 의견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 지금 조금씩 나오는 거 얘기 외에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고요.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로의 대전환 그 길목까지 한번 해보겠다. 아마 대전환이 있으면 대저항이 있을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각종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특히나 인사 조직, 가령 예를 들면 특별시로 전환이 되면 실국 조직 권한을 특별시가 갖습니다. 아, 네네. 지금은 부서 하나를 새로 이렇게 개편하더라도 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앙 집권적 요소가 강했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개혁 동력이 확보된 집권 초 이게 통합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이 이 대통령의 의지와 시도민의 열망과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가장 최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에 가려면 네. 특별법 관련된 얘기가 중요할 텐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박 의원님하고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